자, 그러면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 채널을 하나 열고, 오늘의 핵심은 저도 고민했던 적이 있고, 계속 지금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안서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AI를 알고 있는 저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이드를 제시를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예전에 그 노트북 LM이 처음 나왔을 때 강의를 했었고, 실무적으로나 학생들 교육할 때 활용하는 정도로만 쓰고 있다가, 베타 버전이 나온 거를 봤죠. 인포그래픽도 베타 버전이 나왔고 슬라이드도 베타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번 만들기 시작을 해본 거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저도 고민을 했던 건데 AI 툴 중에서 PPT 제안서를 가장 잘 만드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 제안서를 잘 만들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좀 했지만 다양하게 그럼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다가 2, 3년 전부터 쓰던 캔바, 당연히 제안서를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신 툴이기도 하고 감마라는 얘기도 들어봤고 피그마도 들어봤고 근데 그런 도구들 중에선 진짜로 제안서를 제대로 쓰는 거는 어떤 도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차에 모든 궁금증들은 챗GPT나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첫 번째 느낀 거는 감마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캔바도 좋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더 하는 게 없느냐? 노트북 LM이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긴 하지만 아직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통적인 방법으로 감마 같은 사이트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캔바 같은 사이트에서 하거나 그렇게들 활용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죠.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감마라는 사이트는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감마를 써보신 분들이 계시려나? 혹시 몰라서 자 이게 감마 사이트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를 실현한다라는 건 한 줄의 문장만 쓰면 그럼 무료로 시작한다라고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생성을 시키고 그럼 여기다가 한 줄을 쓰는 거죠. AI 활용법에 대한 제안서를 10장으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썼어요. 저는 특별하게 한 거 없이 AI 활용법에 대한 제안서를 10장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쭉쭉쭉쭉 뭔가를 제시를 하죠. 아마 첫 번째 1이라고 쓴 거는 표지인 것 같고 그 다음 2부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게 주제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10페이지가 나왔어요. 근데 감마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속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을 눌러봤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총 카드 1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만드나 보죠. 자, 이게 표지인 것 같고 이게 두 번째 페이지인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화면에 회색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아마도 이미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마라는 AI 사이트에서 알아서 AI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것들을 10장으로 제시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텍스트 중심으로 쭉 만들어지고 이게 지금 실시간 속도니까 꽤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보면 이 화면들을 보면 아까 중간중간에 회색 바탕으로 로딩되던 것들은 이미지인 것 같고 그러면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러면 대중적으로 보자면 괜찮네. 쓸만할 수도 있겠네. 저도 지금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줄 쓴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자, 이런 게 감마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활용들해서 쓰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아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캔바라고 하니까 캔바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캔바에서도 당연히 제안서들의 템플릿들이 많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들은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생도 하니까 다들 잘 활용하기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LMM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LMM이라는 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챗GPT LMM이라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방대한 그 언어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가 LMM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도구들은 챗GPT가 나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제미나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제미나이 나왔으면 클로드 그런 거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젠스팍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의 도구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LMM 중에선
챗GPT가 대표적으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고, 그러면 그 챗GPT하고 그거랑 합쳐진 캔바하고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챗GPT 안에서 제안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챗GPT 뭐든지 다 한다니까. 그 지금 챗GPT 들어와 봤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AI를 활용한 10페이지 제안서 만들어줘. 활용법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10페이지짜리 제안서 만들어줘. 이렇게 했어.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자, 그랬더니 표지라고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잡네요. 표지라고 나오고, 제안 배경 나오고, 직접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화 시켜서 정리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목차가 있고,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에 맞춰서 당연히 이쁘게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 이쁘게 완성하는 게 잘 안 되나 보죠?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랬더니 캔바를 갖다 붙였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GPT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쁘게 만들어주는 건 캔바에서 하는데, 근데 캔바도 이거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굳이 챗GPT를 붙일 이유가 이제 없을 수는 있는 거죠. 다양한 쪽에서 포스터를 만들든 제안서를 만들든 인포그래픽을 만들든 그런 시각적인 차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캔바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가 되고 있는 이제 노트북 LM인데 이 노트북 LM 가지고 제안서를 만든다? 노트북 LM 들어가 보긴 할 텐데 구글이 만들었는데 그럼 하기 전에 아까 감마 미국 거고 캔바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 지금 하는 세 번째 노트북 LM이라는 건 구글이 만든 거예요. 구글이 만들었다는 건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신뢰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노트북 LM이라는 사이트 들어왔어. 심플해요. 얘는 구글 가입만 돼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미리 노트북이라고 이제 LM이라는 랭귀지를 했겠죠.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똑같이 LM은 그런 걸 거고 앞에 노트북이라는 건 전자책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도구다 이런 얘기를 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제시하고 있는 샘플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간인 거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은 처음이시면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니까 처음이시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새 노트만 있을 거고 새 노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빈 새 노트이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워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유튜브에서 링크를 걸어도 되고 파일을 업로드를 해도 되고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끌어와도 되고 내가 복사한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의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초기에 작업을 할 자료를 여기에다가 직접 넣어주거나 내가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제안서 만들기라고 해볼까요? 제안서 만드는 방법, 제안서 효과적으로 만들기. 우리가 크롬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듯이 그냥 문장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순한 문장을 넣어주면 왼쪽에서 지금 서칭을 하고 있는 거고 서칭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몇 개라고 그러냐면 그 외에 소스 7개니까 총 10개인가 봐요. 자료 찾은 게. 그래서 가져오기 하면 이쪽에 지금 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구글 서칭하듯이 해서 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들을 찾는 거예요. 찾은 것들은 체크가 돼 있고 용량이 커서 찾고 있는 것들은 지금처럼 돌아가는 상태로 되는 거죠. 다 됐으면 이제 된 거고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자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 검증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에 국한된 건지 아닌지 내가 필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등이 있으니까 만약에 불필요하다 싶으면 끄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체크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뭐 세 가지들은 제가 체크를 껐어요. 그러면 이거는 꺼진 상태에서 나머지들은 이쪽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소스 검색은 이렇게 한 줄로 해서 검색해서 나는 셀렉트, 초이스만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고 나와 대화하는 공간은 여긴 거예요. 이 중앙에 일반적으로 하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검색을 통해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많은 대화들을 해서 정형화를 시키죠. 이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료 지금 소스가 7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소스 7개는 여기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결과가 만들어지는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연필 모양이 있는 거는 뭔가가 수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세팅, 미리 설정하는 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동영상 개요를 만들어주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오디오북 하게 되면 오디오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베타, 여기도 베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인포그래픽이고 하나는 슬라이드예요. 기존에 없었던 기능인데 여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이 슬라이드가 아마 제안서를 만드는 것일 거고 그걸 제가 모르고 그냥 클릭을 했어. 그럼 모르고 그냥 클릭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클릭들 할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반된 거는 이 7가지 소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7개를 제가 선택했으니까 이 7개, 10개 중에 7개니까 그거가 자료화가 돼서 이쪽에 된 거를 정리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는 있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고 여기로 화면을 클릭을 했는데 화면이 당연히 넓으니까 클릭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얘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방식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고 싶을 땐 당연히 연필을 누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연필을 누르면 발표자 입장에서 만들 거니 아니면 자료에 대해서 보는 사람 시청자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 쪽의 입장에서 만들 거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여기서 발표자 입장에서 슬라이드를 만들든 이쪽으로 만들든 만들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짧게 만들래 아니면 기본으로 만들래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여기서 지금 짧고 기본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최대 몇 장이 만들어지나요? 저는 구글에 기본 가입은 되어 있는 게 당연하고 더 돈을 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구매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무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무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장 이상이 안 만들어져요. 그 15장 이상은 진짜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얘기는 짧게 하면은 몇 장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라고 하면 보통은 충실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15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기다 쓰지 않는 한.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게 10장이야 아니면 7장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7페이지로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기는 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만들려고 하는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라는 게 제안서라는 거니까 이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라. 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다가 쓰고 싶은 것들을 쓰면 되네요. 페이지 몇 장짜리 만들어줘? 이런 거 되는 거고, 아니면 색깔 이렇게 만들어줘?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스타일을 이렇게 해줘?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일일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공간 같다. 이 공간에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얼마든지 멋진 것들이 만들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도 고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써서 완성을 하면 되는 공간인가 봐요. 이러고 생성 누르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지금 이미 하나는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지금 15매라고 했어요. 이게 15매라고 치면 아무것도 안 눌렀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컨텐츠 내용들을 보통 정리들을 해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해가면서 만들면 15매 이상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한 번에 생성은 안 돼. 그래서 챕터 1 15개, 챕터 2 15개, 챕터 3 15개 이런 식으로 써서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15장 지금 내가 만약에 추가로 뭘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 만드는 그거는 여기 얘를 연필로 눌러서 만들면 하나가 생성이 될 거잖아요. 2개. 내가 또 한 번 눌러서 하면 3개, 또 한 번 눌러서 하면 4개일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전체가 몇 장이 만들어질까요? 쉽게 말하면 15장짜리가 몇 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노트북 LM에선 이 15장의 슬라이드가 가장 많은 숫자인데 그 숫자를 넘어서는 못 만드니까 끊어서 만드는 거예요. 15장씩. 그렇게 끊어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15장, 15장이면 30장이고 또 15장이면 45장이고 또 15장이면 60장인데 60장까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왜? 그때부터는 일일 한도를 다 썼다고 나올 거예요. 지금 일반 버전을 하나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이거 쓰는 방법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제가 만들었던 소스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앞에가 얘는 뭐다?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HTML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다. 그 얘기는 HTML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크롬이나 브라우저에서 열으면 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 만들 때 쓰는 형식이 HTML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얘는 그러면 쓰는 방법은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넣으면 된다. 제가 드리고 나면 얘를 끌어다가 비나면에 갖다 놓는 거예요. 크롬에다가. 그럼 갖다 놓으면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제조, 뭐 의료, 교육 파트들이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유치원 이거 다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데 들어와서 만약에 유치원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뭘까 찾아보니까 제가 7개씩 만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7장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다? 이런 것들은 이 프롬프트에서 사용하는 가이드죠. 그래서 하나는 배경, 하나는 글씨, 하나는 포인트 컬러 해서 이 프롬프트 디자인으로 쓸 것들에 대한 색깔이 컬러 팔레트가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노란색과 보라색을 좋아하네요. 왠지 예쁠 것 같아서 얘를 복사를 했어. 그럼 이 안에 다 보이지 않는 내용이 다 복사가 됐겠죠. 그럼 된 거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 노트북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갈 때 얘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여기 누르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누르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돼버리면 끝이다. 왜? 3, 4개 이상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연필을 누르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쳐도 2, 3개밖에 못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제 자리에다가 컨트롤 V를 해. 그러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제 프롬프트는 길게 만들었는데 그 위치가 하필 이 자리에 떨어지게 해놨어요. 우연히도.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왜? 페이지 고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7이라고 된 거는 15장 중에 한 반 정도 되니까 7이라고 써놓은 거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만약에 4장을 만들든 아니면 15장을 만들든 아니면 10장이라고 하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끼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4장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용대로 여긴 자료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생성을 했어. 그 생성을 했더니 우연히도 그 생성하는 동안에 얘가 만들어졌네요. 지금 바로. 그래서 그나마 볼 수가 있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이렇게 나와서 완성이 돼 있는 건데, 얘는 뭐냐면 제가 뭘 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내용에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노트북 LM의 프로그램 안에 자기 스스로 결정한 내용이겠죠.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고 화살표로 이동을 하면 2번째 페이지, 3번째 페이지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것만 해도 대단은 하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서체들도 그렇고 표현하는 방법도 대단하고 그런데 대단한 한 얘가 불만스러운 게 저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불만은 뭐다? 여기에 있는 워터마크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워터마크 때문에 이거를 노트북 LM이 좋고 잘 되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그래 큰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불편하네. 예. 눈에 좀 거슬리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씨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진짜 문제라는 단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글씨들이나 색깔들을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건 텍스트이고 이거는 표라거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분리가 안 돼 있고 통으로 된 이미지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완성이 깔끔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쓰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여기는 진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빨간색이라든가 이 빨간색을 나는 회색으로 만들고 싶어.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너무 좀 강조하고 싶진 않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디서 고친다? 여기에 수정이 있다. 그래서 요 페이지가 열려 있고 열려진 상태에 수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있네요. 4번 슬라이드 변경 예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저는 해볼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 진짜 문제라고 됐던 글을 가짜 문제 수정해줘. 이렇게 했고 자, 2번째다가 또 뭐라고 쓸 거냐면 화면의 빨간색을 회색으로 바꿔줘. 이제 이렇게 했어. 2가지를. 글씨 하나 바꿔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색깔 바꿔달라고 그랬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새 자료 생성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네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한 거를 자료를 수정하는 버전으로 생성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또 기다려야 돼. 그 사이에 얘가 만들어졌네요. 그렇다는 얘기를 얘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내용 자체가 이런 무거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유치원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거를 페이지로 넘겨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은 아주 이쁘고 좋죠. 그죠? 그런데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매칭이 안 됐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기 자료가 내가 만들려는 자료랑 비슷하게 내용이 흘러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료는 멋들어지게 나올 것인데 지금처럼 하게 되면 내가 기초적으로 조사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유치원의 내용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 언밸런스한 것들이 있을 땐 명확하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업종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업종에 맞게끔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에 조사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썼을 땐 아주 찰떡궁합처럼 잘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좀 벗어나게 했을 땐 잘 안 될 것이고 그럼 그 벗어나게 했다는 거는 프롬프트가 보이실 테니까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 원하는 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 제가 여기서 아까 프롬프트 수정을 뭘 했냐면 페이지 수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몇 장으로? 네 장으로. 그랬더니 네 장이 정확하게 나왔죠. 이미 더 안 내려가거든요, 화살표가. 그래서 네 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된 프롬프트가 315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는 게. 315개니까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얘를 또 열어다 보니까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데 이게 수정이 된 건가? 수정은 됐네요. 어디에? 여기에. 가짜. 그죠? 이 글은 나왔어요. 이 글은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안 만들어졌네요.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프롬프트 상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서 수정하면 어쨌든 수정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한 번에는 안 됐고 얘는 해결이 됐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글자라든가 원하는 데이터 수정할 것들이 있을 땐 기본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것들은 뭐라고 하면 만들어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쓰면 더 활용을 못한다고 할까봐 제가 더는 지금은 못 써보겠고 어쨌든 수정을 개별 수정을 하고 그거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페이지만 생성이 돼서 통합된 화면으로 다시 보여준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닫아놓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 있으니 일단 제가 오늘 뭐 두 가지 드릴 거고 하나는 당연히 VIP 거 드릴 거고 하나는 마지막에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걸 드릴 텐데 한번 하나씩 샘플링을 먼저 해볼 건데 제가 이 VIP 거를 드릴게요. 이렇게 넘겨서 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크롬 빈 화면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된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757.63MB 그러니까 텍스트만 있는 자료가 757이라고 나왔다는 건 꽤 많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다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열어보시고 크롬 빈 화면에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 맞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보니까 49개 업종이 있으니까 여기다 클릭들 해보시면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업종이 있구나를 다 알 수 있을 거고 모든 업종은 다 보험을 누르든 증권을 누르든 은행을 누르든 다 7개씩 다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여기에 미리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 무거워져요. 못 만들 정도로 힘들어지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뭐 기업화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의 컬러하고 이 정보만 가지고도 대략 느낄 수 있으니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읽어보고 활용해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물론 컬러를 수정할 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페이지 정도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것 중에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재밌는 거는 저로서 재밌는 건 이거 글씨예요. 그러니까 얘 클릭하면 제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광고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얘 누르면 제 유튜브 채널로 가는 거고 여기를 누르면 베스트가 뜨겠죠. 이렇게 팝업 창으로 일부러 띄우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베스트를 누르면 디자이너 7, 얘 클릭하면 7개가 나와요. 이 7개는 얘랑 상관없어.
여기에 VIP란 상관이 있는 거고, 위에 가서 제목을 보면 올라가 보고 했더니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7가지 슬라이드. 그래서, 그 7가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누르면, 이번에 이미지 스타일 누르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예전에 AI 중에서 미드전이나 AI 쪽에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이미지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만화 스타일로 할 건지, 뭐 지브리 스타일로 할 건지, 아니면 픽사 스타일로 할 건지, 디즈니 스타일로 할 건지, 실사로 할 건지, 수채화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14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놓고 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아예 사진 스타일로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3D 스타일로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어떤 제안서를 만들든 얘를 넣으면 3D 스타일로 나오겠죠. 어떤 제안서를 만들든 얘를 넣으면 수치화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데이터 중심으로 인포그래픽처럼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7개로는 안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제가 14개를 했고요. 그 다음 7개면 충분하겠다 싶은 거는 7개로 했어요. 얘는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14개를 했어요. 클레이 스타일, 종이 찢어지는 스타일, 그 다음에 글래스 느낌 나는 스타일, 뭐 사이버펑크 스타일, 뭐 로폴리 3D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들로 봤을 땐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낮은 폴리로 3D를 만든다라는 건 일부러 단순화시킨다는 거니까 디자인성이 조금 더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타까운 건 이거를 10개든 100개든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못 하죠. 왜? 아까 얘기 드렸지만 만약에 로폴리 3D를 했다. 얘를 클릭을 했어.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 여기에 있는 노트북 LM으로 가겠죠. 여기서 제안서 틀을 다 만들어서 정형화를 시켜놓고 내가 여기에 가서 슬라이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얘를 띡 하고 넣어주죠. 띡 하고 넣어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로폴리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페이지 수는 조절하면 되고 이러고 생성하면 생성이 될 것인데 되려나? 일단은 뭐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하면서 눌러봤는데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될 때 여기쯤인가 어디에 일일 한도를 넘었습니다라고 하면 돈 주고 노트북에 램도 사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고민하시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볼 것이고 얘는 아까 수정 하나 한 건데 뜬 거고 얘는 스타일 다른 걸로 만드는 유화로 만드는 거고 얘는 초기에 아무것도 여기가 기본으로 제공해 준 걸 만든 게 얘인 거죠. 얘랑은 거의 같은 거고 얘는 다른 거고 그 거기에 다른 건 또 얘인 거고 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로폴리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낮은 폴리건 형태로 만들어지는 3D 느낌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이렇게 이해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드렸던 거에서 일반적인 거 그냥 하시면 되니까 다 알 거고 여기에서 보니까 브랜드 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애플 스타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 있잖아. 이 화면이 애플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애플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호하고. 회색의 넓은 여백에 작은 글씨 이런 느낌으로 있는 이 화면 자체가 이게 지금 애플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애플 스타일로 많이 만드는데 그걸 자체를 아예 이렇게 프롬프트화 시켜드리면 좋겠다. 애플 느낌 정도 느낌이 나는 그런 정제된 텍스트와 글씨와 색깔 이런 걸로 표현하는 느낌 그런 제안서를 쓸 땐 얘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글스러운 거 할 땐 얘 누르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스러운 거 할 땐 얘 누르면 되고 이 회사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거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랬더니 그럼 외국 회사만 두면 안 되니까 물론 테슬라도 있고 뭐 피그마도 있고 있는데 그 중간에 딱 하고 저희 삼성 스타일 만들어줘 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삼성 스타일로 나올 거고 밑에 가게 되면 노션 스타일, 어도비 스타일, 나이키 스타일 이렇게 쭉 기업들 스타벅스 스타일, 에어비앤비 스타일, 스포티파이 스타일, 현대 스타일, 카카오 스타일. 그럼 얘를 만들어 보면 카카오 같은 캐릭터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서 제안서를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얘 같은 경우는 재질이에요. 재질.
그래서 아까 했던 거는 이미지 스타일에서는 이미지스러운 스타일이니까 수채화, 유화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블랙 앤 화이트에 흑백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재질이니까, 머터리얼이니까, 이 머터리얼 재질 쪽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3D 쪽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탈 스타일, 아니면 펄 스타일, 아니면 천 스타일, 아니면 그런 것들. 플라스틱 스타일인데 반짝반짝이는 거, 아니면 플라스틱인데 뭐 금속성인데 아주 반짝이는 거, 아니면 덜 반짝이는 거, 아니면 골드 스타일 이런 것들, 물방울 스타일 이런 것들. 그래서 재질에 관련된 스타일을 가지고 쓰면 모던한 우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홀로그래픽 뭐 이런 거라든가 레인보우 재질 이런 거, 여기 보면 코튼 재질 해가지고 천 느낌들 낼 때, 그래서 얘를 갖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식으로 느낌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나중에 해보시면 재밌을 게, 크리스탈 워터 하면 물방울이 그렇게 나오겠죠. 내추럴 우드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우드 재질 같은 게 나올 건데, 그런 거 말고 밑에 내리보면 여기는 없나? 쭉 세라믹, 파스텔, 솜사탕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파스텔 솜사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한번 나중에,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몽글몽글하고 파스텔 느낌 나면서 솜사탕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재질로 되는 제안서, 이런 느낌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업종에 맞게, 그럼 이 안에서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쓰시면 좋을 거긴 하고, 꼭 내가 IT에 있다고 해서 여기 것만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 쪽에서도 IT스러운 걸 쓰고 싶을 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기본 버전의 그 내용들이었던 거고, 제가 오늘 유료 교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얘겠죠. 그러면 얘를 누르기 전에 제가 얘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에서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언제나 페이지 소스가 보이거든요. 이건 크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롬 막 보시다가 근데 이 페이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지? 라고 개발 쪽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 소스를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프로그램은 이 HTML이라는 언어로 시작을 해서 쭉 만들어졌는데 그 옆에 있는 잘 안 보이지만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확대가 지금 됐죠. 자, 이 정도로 확대를 했는데 확대도 지금 버벅대네. 왜냐면 줄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코딩 줄수야. 여기 옆에 있는 게. 그럼 제가 얘를 어디까지 내려볼 거냐면, 여기까지 확대를 시켰어? 잠깐만요. 좀 줄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얘를 화면에 스크롤을 하려고 하는데 되는군요. 자, 얘를 제가 끌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페이지 소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쭉 내릴게요. 그랬더니 지금 4,000줄이죠? 5,000줄, 6,000줄, 7,000줄 쭉 해서 끝까지 갔어. 그랬더니 17,000이 넘었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학생들이랑 뭐 수업하거나 코딩하고 하면 300줄, 400줄, 500줄, 넘어도 1,000줄 넘으면, 와, 너 1,000줄 넘게 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7,000이면요. 진짜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끝이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17,000줄짜리 소스 코드인데, 제가 이거를 끄고 그 두 번째로 드리려는 VVIP라고 써 있는데, VVIP 슬라이드 코다 버전 8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제가 얘를 열어서 여기다 놔볼게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 근데 일단 대분류가 아까 12개였던 게 33개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45개였던 게 129개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롬프트가 여기 하나당 129개 하나당 7개씩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7을 했더니 903개가 나온 거고, 원래 있던 VIP에 있던 그 49개에다가 49개를 더했더니 950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VVIP냐 아니냐는 여기는 제목으로 알고 여기서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돋보기를 놓았어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45개 업종별이라고만 써 있는데 얘를 누르면 바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게 129개나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U를 썼어. 그럼 유치원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U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그 페이지가 나오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검색해서 검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렇게 토글 형태로 누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눌러서 검색을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만약에 종교에 관련된 거, 그럼 종교라고 썼어. 종교에 관련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종교라고 뜨잖아요. 교회, 사찰, 뭐, NGO 이렇게 YWCA, YMCA 이런 게 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교회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지금처럼 되어 있는 7가지가 쭉 들어있겠죠. 그렇게.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든 어릴 때만 다니고 교회를 안 갔으니까 그런 데서 여름 성경학교든 아니면 자료들 뽑으실 거 많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적절하게 쓰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병원도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죠. 아마 웬만하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S 누르면 검색은 안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되고, 어쨌든 여기에다 클릭하면 다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보다 더 한 걸 만들어 달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가 이제 메뉴로서 프로그램 뭐 영상 쪽도 만들고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판기처럼 내가 고르는 거예요. 스타일 뭐로 할 거고, 뭐는 뭐로 할 거고, 내용은 뭐로 할 거고, 글자는 뭐로 할 거고, 이미지는 이렇게 들었고, 이미지는 내 게 있어. 그 내 이미지 줄게. 그럼 이미지를 넣어요. 그럼 이미지까지 들어가는 쭉쭉쭉 해서 고르고, 버튼 하나 빵 누르면 쫙 만들어지는, 프롬프트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들면 진짜로 내가 넣은 이미지로 제안서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하는 것들. 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화가 된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니까 그럼 그거는 제가 또 개발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드리기 전에 한 번만 해볼게요. 미친 척하고 오른쪽 눌러서 제가 페이지 소스를 보면 된다. 그러면 나온다. 자, 그럼 나오는데 확대 축소하지 말고 자, 그러고 나서 맨 밑으로 내려볼게요. 쭉 보이지도 않아. 자, 여기까지가 28,000이에요. 자, 여기까지 28,000 쭉 해서 보니까 34,000 밑으로 끝까지 내렸더니 여기가 제일 밑이거든요. 저도 볼게요. 43,699. 43,699예요. 어마어마한 거, 진짜로. 예. 이거를 한 번에 어떻게 만들어요가 아마 저한테 질문 들어올 거요. 이 프로그램 클로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클로드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4만 줄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이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드릴 건데, 근데 바뀐 게 또 하나 있네요. 여기에 개수 바뀐 거는 이해를 했는데, 뭐가 바뀌었다? 제가 일부러 멈추고 있는데, 아까 여기가 카피만 있었고, 그 다음에 칼라 차트는 있었죠. 근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게 갑자기 뚝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인포G라고 돼 있잖아요. 인포그래픽의 약자로 제가 그냥 쓴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종교단체, 뭐 초등학교, 학교도 다 나눠놨고 레저, 스포츠도 다 넣어놨어요. 축구, 야구, 격투기, 올림픽, 레저 얘기 가게 되면 캠핑, 뭐 골프 이런 것들 넣어놨어요. 만약에 캠핑을 눌렀다. 이렇게 눌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얘를 누르면 당연히 이거 할게요. 캠핑카 라이프 관련된 걸 이걸 했는데 얘를 누르면 당연히 프롬프트죠. 이렇게 복사되면 복사됐다라고 떠요. 이렇게 한 1, 2초 정도 떠 있다가 사라지게 돼 있고 복사된 거야. 갖다 쓰면 돼. 그런데 만약에 얘를 눌렀다. 그러면 얘도 복사됨이라고 나왔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복사를 한 거는 제가 메모장에서 열어보면 제가 잠깐 이제 줄여서 이 정도로 줄여놓고 여기에다가 이게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할게요. 컨트롤 V 이렇게 나왔어.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그 프롬프트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디자인 가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슬라이드에 관련된 그 프롬프트예요. 여기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프롬프트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고 여기다 제가 하나를 더 열어. 옆에다가. 이번엔 여기 있는 거에 인포그래픽 얘를 눌렀어. 복사가 됐을 거잖아요. 이렇게 복사가 되고 난 거를 제가 얘를 다시 눌러서 여기다가 또 컨트롤 V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룰이 같은 것 같지만 막상 보면 여기에
이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해서 타입이 인포그래픽이라고 나오고 얘는 여기가 타입이 캠핑카 라이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용은 인포그래픽에 맞게끔 적혀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에 맞게끔 적혀져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인포그래픽용으로 만들어야 그 통일감이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950 몇 개였던 게 얘니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그냥 누르면 바로 인포그래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어디로 가면 돼? 당연히 나노바나나란다. 노트북 LM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인포그래픽이 있는데 얘도 얘 누르면 그냥 나오겠죠. 인포그래픽이. 여기는 해보죠. 얘 눌렀어. 그 인포그래픽은 한 장이니까 인포그래픽 한 장 나오도록 했고 여기 연필 눌러서 이번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이 캠핑카 관련된 걸 표준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생성. 얘는 한 장이니까 부담 없이 제가 눌러봤어요. 2개 됐어요. 다시 이번엔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했어. 이번에는 간결. 이 간결로 들어가게 되면 뜻이 뭐냐면 간결로 가게 되면 한 글씨가 한 50자 나오게 한 20자나 10자 정도로 줄어들면서 이미지나 뭐들이 커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인포그래픽 가지고 저는 나중에 어떤 생각하냐면 인포그래픽 가지고 만약에 장사하시다가 오늘 일찍 문을 닫았어. 클로즈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프린터 하나 붙여놓으시는 것도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디자이너가 아니고 하면 프로그램도 없고 이러면 만약에 급매 해가지고 하는 부동산 앞에 유리에 붙어있는 글씨들도 뭔가 디자인스럽게 완성도가 높여하면서 글씨가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지는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그런 거를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를. 자, 이러고 나서 생성을 하면 간결하게 됐겠죠. 이거는 종류를 하나를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뭘 할 거냐면 저 위에 유치원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서 유치원을 찾았는데 못 찾겠으면 검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 유치원으로 왔어. 어디 왔어? 여기 있네요. 들어가서 유치원. 자, 들어갔어요. 동화나라 어린이집 해가지고 얘 인포그래픽을 얘를 눌렀어. 이 인포그래픽을 누른 걸 가지고 여기 노트북으로 가서 여기에다가 인포그래픽 하나만 더 할게요. 간결하게만 할 거고 여기에다가 똑같은 컨텐츠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유치원 느낌으로 만들어서 생성하면 지금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나왔네요. 얘는 나왔네요. 얘를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성공하는 제안서의 정석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게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땐 어디를 눌러라? 여기에 점 3개 눌러라. 이 점 3개 누르면 여기서 누르면 안 되네요. 제가 얘를 닫고 여기를 눌러서 잠깐만. 이거는 저기만 있나 봐요. 인포그래픽은 그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하나 본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제안서 해가지고 쭉 나왔죠. 가독성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눌렀어. 얘는 슬라이드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 봤는데 이제 나왔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졌어. 슬라이드 보니까 이런 느낌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뭐로 만들었지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점 3개 누르면 이렇게 떠요. 저장은 PDF라든가 파워포인트로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프롬프트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뭐로 만들었는지는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얘는 3D 모델링으로 해서 이걸로 만들었구나. 3D 아티스트 형태로 만들었네. 3D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 복사도 가능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쓰면 되는데 인포도 나올 줄 알았더니 인포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인포그래픽은 뭐로 만든지를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 저처럼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은 하면 안 되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생성 볼게요. 마지막에 줄에 있던 건 이거 처음 만들었던 거 같고 여기 눌러서 봤더니 안 나온다. 맞네요. 그죠? 얘는 다운로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미지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껐고 맨 마지막 건 그거고 두 번째 거 했더니 같은 건데 스타일이 전혀 달라졌죠. 이것도 내용이 되게 많네요. 그 간결하게 했던 거가 있었는데 안 만들어졌나? 1분 전에 만들었던 얘를 봤더니
이렇게 간결해지긴 했네요. 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더 간결해지게 정리라는 건 그 프롬프트 상에서 좀 조절해서 쓰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다 테스트를 하고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안 만들어져서 그 유치원 컨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인포그래픽이 연필이 흐려졌어요. 일일 한도를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미 슬라이드도 끝난 거예요. 자, 슬라이드도 밑에 만들었던 이게 전부인 거고, 이 네 가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오늘의 진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트북 LM에 대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간결하게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로도 이제 충분히 15장 이내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지 이러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됐을 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제안서를 만들었어. 노트북 LM에서. 자, 두 가지가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는 워터마크가 있고 하나는 이미지가 일단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자체가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통으로 되어 있는 포토샵처럼 그냥 한 장의 이미지로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조만간에 노트북 LM이 개선할 거라고 봐요. 일부러 그랬다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아직은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노트북 LM은 내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개선은 될 건데 개선되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글이 만들어지는 단계도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올 때도 조만간에 한글 되겠구나. 그러려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내놓고 있는 거잖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한글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가 일단 두 가지 해결해야 되네요. 하나는 워터마크를 없애야 된다. 자, 그럼 워터마크를 없애려면 일단은 사이트를 하나 뭐래도 열어야 될 것 같으니까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는 사이트들 있나? 그래서 여기다가 워터마크 리무버 이런 거 써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 리무버를 썼어. 그럼 진짜 되나? 이런 게 그런 사이트인가 봐요. 그럼 여기다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얘도 가입을 하면 되겠지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던 거 있나, 여기? 여기 있네요. 무료라고, 맨 끝에. 자, 이런 게 있나 봐요. 여기 아예 제목이 뭐냐면, 노트북 LM에 대한 워터마크 리무버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제거를 하든, PDF를 제거를 하든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PPT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세 가지가 다 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럼 파일을 불러오면 될 것 같으니까, 파일을 제가 워터마크 있는 걸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이거는 영상 불러오라는 것 같으니까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PDF를 불러올게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하나 있네요. 하나. 얘를 넣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거 품질 이렇게 해가지고 워터마크 제거 시작. 그러면 위치도 결정을 안 했거든요. 왜? 위치 결정할 일이 없어 얘는. 왜? 이름 자체가 노트북 LM이잖아요. 그럼 노트북 LM의 워터마크는 어디 있는지 얘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정하는 게 없이 그냥 워터마크만 파일 불러다가 비디오에다 놓지 마시고 PDF에다 놓으시고 만약에 PPT를 갖고 계시면 PPT에다 놓으시고 이 두 가지 파일이 다 노트북 LM에서 저장되는 파일 타입이니까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제거라고 이제 했어. 그럼 제거가 됐네요. 그럼 저는 오른쪽 여기 자리였을 거예요. 여기쯤이었는데 제거가 됐네요. 그나마 얘는 심플하긴 해서 그렇죠. 여기 뭐 아이보리 색깔 같은 데 있는 거였으니까 여기를 없애는 거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바탕이나 단색 바탕이 되는 건 괜찮은데 이미지가 깔려 있는 데가 있는 건 어떻게 될 건지는 궁금하네요. 깨끗한 얘를 받든지 하든지 하면 되고 다른 거 처리하려면 다른 거 누르면 되는 것 같고 그럼 다른 거 누르는 거를 PDF 제거 들어가서 좀 더 복잡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비즈에 들어가서 아카데미 들어가서 PPT 강의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쭉 여기에서 찾아봐서 좀 복잡할 것 같은 그림 이런 거 좀 복잡하려나? 아키텍처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거한다고 딱 눌렀더니 얘는 좀 복잡했네요. 왜냐면 이런데 오른쪽 밑에 그렇다고 그림이 또 너무 또 저거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리에 조그맣게 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지기는 한다고 지워진 것 같거든요. 성공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해서
버릴지도 모르니까 제가 버릴 거는 주로 바탕화면에 놓거든요. 바탕화면에 와서 파일이 여기 있네요. 그럼 이 파일을 열었어요. 열고 나서 이거를 확대를 하려고 31%된 거를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 끝으로 갔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쯤 보니까 요 자리네, 요 자리. 아까 작게 봤을 때는 몰랐는데 티가 나네요. 이게 네모나게 박스가 그려졌어. 비슷한 색깔로. 음,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건 아니네요. 노트북 L은 글씨 자체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단색인 데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지금 지워진 게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런 건데 글씨랑 겹치거나 배경 이미지랑 겹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네모난 티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가게 되면 또 더 깨끗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더 깨끗이 하는 거를 불러다가 해보면 그거 자체가 더 깨끗이도 안 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항상 권장, 스마트, 프로, 느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해도 좀 더 조금은 좀 나아지거든요. 해봤을 때. 그렇긴 한데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러면 진짜 완벽주의라서 깨끗이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는 생긴 거는 안 그런데 의외로 또 꼼꼼한 데가 있어. 작업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완벽하게 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져갔다?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가 따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미드저니로 가져갔다. 그래서 미드저니 가져가서 하게 되면 완벽하게 지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과금내고 쓰고 있으니까 저는 누구는 포토샵에도 있어요. 그럼 포토샵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캡컷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캡컷에서 하시면 돼요. 저는 미드저니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지우거나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쓰면 되는 거죠. 그 대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지로 각자 저장을 해야 되겠지. 그게 이미지가 필요하냐면 한번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네들을 만들었어.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진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얘를 PDF로도 저장을 할 수 있지. 이 PDF는 제가 바탕화면에다 할게요. 버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PDF 하나, 그리고 여기 가서 파워포인트 하나. 파워포인트가 PPT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저장을 했어요. 바탕에 가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바탕에 가면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되는 거가 여기에 있네요. 하나는 이거. 얘를, 자, 먼저 여기 있는 PDF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렸어. 근데 여기서 이거 이미지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지인지 아닌지 봤더니 얘는 지금 PDF야. 여기에 글씨에 갔어.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 지금 블럭이 잡혔잖아요. 블럭이 잡혔다는 건 이거 텍스트로 인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완벽한 제한의 기하이라는 예를 해서 컨트롤 C 카피했어. 카피가 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메모장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자리쯤에다가 안 보이시겠지만 작아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했어. 되네요. 이게 좀 전에 그 제목에 글씨 그거 맞거든요. 이렇게. 글씨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PDF에서 얘는 이미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얘를 만약에 최신의 일러스트 버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얘네들 이미지하고 얘는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적으로 포토샵을 쓰거나 일러스트를 쓰시는 분들은 PDF가 어도비 거니까 어도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가져가서 처리할 때는 얘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PDF 파일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서 일러스트를 썼으니까 일러스트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얘는 PDF야. 그래서 PDF는 일러스트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해볼 수 없지만 제가 일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유료 버전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했던 PPT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PPT를 이게 PPT인데 열었어요. 열렸어. 여기 편집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서 눌렀어요. 편집 사용이 되나 보죠? 이렇게 해서 왔어. 그리고 아까처럼 얘 당연히 될 줄 알고 눌렀어. 눌러졌는데, 보나마나 이미지죠. 이렇게. 통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으로 된 이 이미지가 워터마크도 이쪽에 살아있고 이 이미지를 오른쪽 누르면
얘를 저장이 되나? 그림으로 저장 있네요. 그림으로 저장을 가서 얘도 바탕화면에다 그림 원 해가지고 버릴 거는 다 바탕화면에 놓고 그럼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미드저니를 쓰는 사람들은 미드저니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얘는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데가. 여기도 저는 포토샵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열어서 이걸 바탕에서 파일에 가서 오픈.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 바탕화면에 이미지 하나 지금 받아놓은 거 딱 한 장 있을 거니까 그게 이거네요. PNG로 저장됐네요.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은 포토샵으로 오면 얼마든지 이렇게 끌어다가 이 노트북 LM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워요? 여기에 도전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얘 키워가지고 여기 Alt 눌러서 클릭해서 이렇게 지우면 끝.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포토샵에 있는 거나 아니면 포토샵에도 AI가 붙으니까 파이어플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쓱 한번 지우면 지워지고 하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다. 근데 복잡한 이미지랑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은 지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10장짜리 제안서다. 그 10장을 다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꼼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즐기면서 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단순 노동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얘를 꺼주고, 세이브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PPT. PPT로 된 거는 이미지로, 통이미지로 들어오고, PDF는 뭐, 텍스트하고 분류는 된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파일에서 열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제가 여기 일러스트가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에 열어서 여기 있는 얘 지우는 것만 살짝 해봤고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캔바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괜찮다 싶은 건 아까 노트북 LM의 리무버 이제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PDF랑 PPT랑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대략 윤곽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있던 것 중에 감마 얘기 잠깐 했고 캔바 얘기 잠깐 했고 LMM으로 한다는 이 얘기를 했어요. 노트북 LM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하나 달아놨어요. 얘랑 노트북 LM이랑 뭐랑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과연 노트북 LM이랑 뭐랑 같이 쓰면 가장 효율이 좋을까? 여기서만 끝내면 될까? 아니면 포토샵 여기는 포토샵이어야 되나? 그런데 그거 전에 LMM 챗GPT에서 제안서 만들어지는 게 안 되니까 이 캔바랑 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얘랑 같이 붙일 수 있는 핵심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전 여기가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노트북 LM이랑 뭐랑 합치면 가장 성능이 좋을까요? 저는 제 생각은 일단은 제미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냐면 제미나이의 노트북 LM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기는 되죠.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노트북 LM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게 있죠. 이걸 앞 페이지로 가게 되면 그 리스트가 여기 나와요. 제목 없이 지금 만든 게 있고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이런 것들이 있어. 저한테는. 이게 제 노트북 LM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제미나이를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 제미나이를 여기다 열었어요. 제미나이 지금 3가 열렸어. 저도 얘는 꼭 특별하게 높은 가격 내고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도구를 눌렀더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 캔버스를 쓸 수가 있고 딥 리서치도 할 수가 있고 음악도 만들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를 눌렀더니 여기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맨 밑에 있다? 노트북 LM이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미나이나 노트북 LM이나 같은 구글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노트북 LM이 있어서 얘를 노트북 LM에서 그럼 얘를 누르면 뭐가 될까?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했더니 아까 저한테 있던 리스트가 그대로 다 떴네요. 제미나이나 노트북 LM은 같은 회사니까 제가 만들었던 노트북 LM에 있던 것들이 여기 뜬 거예요. 자, 이렇게 떴고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썼던 게 이제 이거였죠.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를 하고 버튼이 있어서 눌렀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 얘기는 뭐야? 이 플러스가 불러오는 데니까 지금 노트북 LM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진 거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쩌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자, 어쩌라고 해요. 봤더니 여기에 이 캔버스가 제안서를 만들어 주는 걸걸요. 이미지는 얘는 이미지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기에 가지고 얘를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첨부한 내용을 가지고 첨부한 노트북 LM이라고 쓸까? 노트북 LM 자료 그대로라고 썼어요.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그대로 옆에 완전 똑같이 제안서 만들어줘. 뭐 한 거냐면 얘랑 똑같이 불러왔던 얘랑 똑같이 자료 그대로 해가지고 완전 똑같이 제안서 만들어줘. 누가? 제미나이가 누구 거를 노트북 LM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만들어지면 대박이에요. 노트북 LM에서도 안 됐는데 거기 이미지하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하고 분류가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제 제안서가 이렇게 돼 있었을까요? 캔버스니까 당연히 이 캔버스 화면에 뜨죠.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거기 있는 걸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지는 형태들은 제가 똑같이 하라고 했어도 거기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 이거를 가로형의 16대 9로 내용을 좋아. 그러니 16대 9 비율로 슬라이드 제대로 만들어줘. 이렇게 해봤어요. 내용은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대로 슬라이드 비율 맞춰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 되는지. 무슨 얘기냐면 노트북 LM의 자료를 가져오기는 하나 거기 있는 이미지랑 텍스트 그대로 연출을 해서 얘가 제안서로 다시 다듬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있는 자료를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얘가 제미나이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있는 거냐면 이 노트북 LM이랑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LMM은 클로드도 아니고 제미나이도 아니고 챗GPT도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건 뭐야? 젠스팍밖에 없잖아요. 저는 젠스팍을 좋아하니까 언제나 수업할 때마다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연출이 안 되더라도 젠스팍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젠스팍에 들어가 볼게요. 젠스팍에 들어왔어. 젠스팍은 특징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젠스팍 화면이거든요. 메인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커스텀 에이전트가 있고 바로 슬라이드가 여기 있어요. 자체에. 그리고 시트도 있고요. 문서도 있고요. 다 있어요. 통합해서 여기는 AI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2.0이라고 해서 에이전시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 하게 되면 밑에 이 친구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쭉 있는 거야. 여기다가 사장이 명령을 하면 알아서 끌어와서 본인들이 본인이 할 일들을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젠스팍의 매력이고 특징이에요. 그 한 가지 중에 보여드리면 채팅에 들어왔어. 여기에다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노트북 LM에서 한글로 그냥 쓸게요. LM에서 이미지와 글씨가 분리가 되나? 라고 의문점을 던졌어. 그리고 저는 클릭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핵심인데, 자, 여기 보니까 제미나이 보이죠? 그리고 뭐도 보이냐면 GPT도 보이고요. 클로드도 보여요. 소넷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리서치를 해요. 누구는? 젠스팍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합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서 통합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가 다 생각하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나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봤더니 노트북 LM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 구글의 건지 이건지 이런 건데 텍스트 분리 기능, 멀티모달 성능 해가지고 쭉 실제 분리되는 처리 방식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제미나이에서 물었으면 제미나이는 제미나이 답을 했을 뿐이었 거고 그다음에 이거가 클로드면 클로드의 답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채팅을 하나 해도 다 통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젠스팍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 대신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원래는 여기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하는 거와 여기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했을 때는 비용이 싸요. 근데 여기다 했을 땐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 밑에 아래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크레딧이 제가 17,744가 있는데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나노바나나 이미지를. 그러면 비싸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이미지 만들면 이때는 싸요. 그래서 젠스팍을 쓸 때 유료 있게 쓰는 방법을 첫 번째는 모든 거를 에이전시한테 맡기지 마라. 여기다 쓰면 에이전시한테 맡기는 일인 거고 내가 여기에서 특정 부분을 들어가서 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을 하거나 서로 의논을 하거나 상의를 하는 거면 그거는 그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깔끔하고 좋아. 여기 이미지 눌렀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미지에 대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노바나나 2라고 찍히기 시작하는 거고 프로도 쓸 수 있고 2도 쓸 수 있고 바이트댄스에 이번에 새로 나온 C드림도 다 쓸 수 있어요. 이미지 관련된 건 여기다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데를 클릭을 해보면 스타일도 다 있고 이런 데를 클릭을 해보면 카메라까지 있어요. 카메라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기뻐할 일인 거잖아요. 이런 거 세팅해가지고 조율해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에이전시 거기는 없죠. 이미지로 들어오니까 이미지 관련된 거를 다 정리하는 이곳이 있는 게 훨씬 더 자유롭단 말이죠. 우리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젠스팍은 그렇게 쓰면 여기서 만들면 이미지도 싸요. 근데 밖에서 만들면 이미지 비싸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얘기를 제가 강조를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여기서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쓰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다 쓰면 비싸요. 여기다 쓰면 싸요. 제가 일부러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들어와서 하셔라. 그 메뉴에.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슬라이드로 들어온 거고 여기에 봤더니 이미 슬라이드 샘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만들었다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할 게 아니지. 왜냐면 이건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고 쓰기 좋으라고. 얘 선택해서 쓰기 시작하면 얘를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이걸 쓰겠다고 하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 했어. 들어왔잖아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주제를 쓰겠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노트북 LM 미래를 주제로 슬라이드 만들어줘. 평소 하던 대로 저는 슬라이드로 들어왔어요. 밑에 있던 슬라이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 템플릿 골랐고, 그리고 그 내용은 노트북 LM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슬라이드 만들어줘라고 하고 엔터를 쳤을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바로 이쪽에 오른쪽에 슬라이드 캔버스라는 제목하에 나오고 이쪽에 보게 되면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가 필요하니까 얘가 지금부터 자료조사를 쭉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줄을 썼을 뿐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생성하는 이 과정이 저는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고, 아까 제미나이에서도 살짝 해보려고 했고, GPT에서도 살짝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가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템플릿 가져다가 내용은 노트북 L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템플릿에 맞춰서 하죠. 그럼 아까 캔바를 하든 아니면 감마를 하든 이런 것들을 봤던 거. 그리고 얘가 하고 있는 일을 한 일 자체도 이미 여기가 분류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처리한 거야. 오늘 처리할 일이 지금 총 몇 개냐면 한 8개 되는 거예요. 이 8개 되는 것 중에 2개 했고요. 3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4번째, 5번째 처리들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쭉 완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자료 조사하고 있고, 조사한 내용 보이고 있고, 지금 여기 와 있고, 페이지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페이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다 되고 나면 어디에? 이 오른쪽에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아예 전통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주는 캔바라는 거라든가, 그거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LMM 서비스에 존재하는 내용들로 봐서는 클로드도 그렇고 잘 만들거든요. 잘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젠스팍도 매력이 아주 넘친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여기 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고, 이제 개발을 할 일들만 있을 때는 클로드를 쓰지만 클로드에서 만든 거와 챗GPT 만든 거와 젠스팍에서 만든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내용이 정리되고 나면 그럼 내용 정리가 영어면 영어로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니까 코딩을 짜죠. 자, 코딩을 짠다는 얘기는 이 페이지 하나가 제가 아까 짜드린 그 프로그램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노트북 LM의 미래라는 타이틀의 첫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첫 페이지는 HTML 언어로 만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페이지는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그 템플릿을 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만들었겠지. 얘는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기다리면 뭔가가 완성이 되고 나오겠죠? 그게 제안서인데 그 제안서는 우리는 뭐로 저장이 돼야 돼요? PPT로 저장이 되거나 PDF로 저장이 되거나 근데 PPT로 저장이 돼서 수정하기가 용이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용이할까요? 당연히 용이하죠. 얘는 당연히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한 상태를 잘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2차 가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다 찾아낸 방법이 오늘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원래 원한 대로 봤을 때 젠스팍이다. 나는 내가 내 강의를 해야 돼서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자료 정리도 안 돼 있어. 자료 정리는 이런 LMM 서비스들이 잘해주니까 서비스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 틀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결정을 하면 저는 무조건 젠스팍이에요. 젠스팍에 들어와서 아까 같은 슬라이드로 들어와서 저렴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템플릿 고르고 그 다음에 요청해가지고 원하는 문장 써서 만들고 만들어지고 나서 문장 몇 개 틀리거나 아니면 조절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그거는 수정하시면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이 기다리는 시간만 적절하게 넘기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짧아요. 제가 내용을 많이 요청하거나 지침서를 많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 레이아웃 틀에 맞춰가지고 한글화돼서 잘 만들고 있죠. 4페이지까지 했으니까 한 페이지만 만들면 끝나는 거고 오늘 날짜까지도 여기다 적혀져 있네요. 우리가 템플릿이 됐든 아니면 그 제안서가 됐든 표지, 그 다음에 내지 한 3-4가지의 디자인을 가지고 100페이지나 200페이지까지 쫙 제안서를 만들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가공하는 일들이 있는 거는 직접 하시는 게 사실은 비용적인 것도 가장 저렴하고 효율도 좋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도 귀찮으면 차라리 두 번째 페이지 틀에 이 내용 넣어줘. 6번째 페이지에다가 이 내용 넣어줘. 12페이지에다가 이 내용 넣어줘. 이런 게 또 가능하겠죠. 얘는 스스로 또 이미지도 만들어서 지금 넣고 있네요. 이렇게. 이러면서 5페이지를 다 만들었어. 이 5페이지 만들 때까지 저는 그대로 말을 했고, 그래서 목이 아파요.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보기에 가서 여기 보니까 내보내기를 할 수 있나 봐요. 보기 및 내보내기라는 게 있지 오른쪽에 있는데 아직 완성이 다 안 돼서 이쪽에 좀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첫 사용은 무료입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보면 종합 정리해가지고 어디까지 됐는지 얘기를 할 거고 완성됐다라고 여기 나오죠. 총 5장으로 주제는 이렇게 특징은 이렇게 단계별은 이렇게 다음 이어서 할래요? 이런 것들인 거고 다음 이어서 하는 거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다 됐으면 보기 및 내보내기가 있네요. 이거 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 내보내기가 있으니까 내보내기 누르면 내보내질 거고 근데 여기에 딱 3가지가 뜨네요. 근데 이거 자체가 마음에 들죠.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왜? 많이 쓰는 PDF, 많이 쓰는 PPT, 그 다음에 더 중요했던 구글의 슬라이드.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로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여기 누르자마자 얘는 어디로 가 있어요? 제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구글로. 그게 워크스페이스잖아요. 워크플로우니까. 그럼 그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런 것들이니까 나는 이 3가지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이 PPT잖아요. 과연 아까 이미지 통합으로 된 게 얘는 당연히 이미지 통합이 아니겠지. 눌러서 내보내기 하면 얘는 이대로 될 것이고 슬라이드 눌러서 내보내기 하면 구글 슬라이드에 가 있을 것이고 드라이브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원활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미지 넣고 하고 하는 거는 노트북 LM도 필요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버릴 건 바탕화면
거기다가 넣어서 저장을 했어. 얘는 돼 있을 거고, 한 번만 가볼게요. 시간이 없어도 잠깐만 가봐서, 음, 어떤 거였을까? 이거였을까?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를 편집하겠다고 제가 여기다가 편집하기 누르면,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정리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글씨가 있거나 이상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눌렀더니 다 나오네요. 서체도 바꾸려면 다 가능하겠죠. 여기다 이미지 첨부 다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6장이 아니라 5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만들면 크레딧 소모가 많아요. 소모가 많아지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만만한 내용 아닌 거예요. 그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봤는데 이 만들어 본 거를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여기 눌러서 보니까 아까 17,000 얼마였는데 아직도 17,000 거의 비스무리하게 남지 않았어요. 그만큼 만들었던 이 5장은 돈이 들어간 게 별로 없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지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오늘 내용의 핵심은 노트북 LM으로 만들 그 내용과 제가 드린 어플이잖아요. 제가 드린 어플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인 건데 노트북 LM용으로 만들었어요. 노트북 LM에다가 넣어서 계속 만드시는 건 그 900개가 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드렸으니까 그게 여기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있으니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인포지는 인포그래픽 만드는 거니까 얘 눌러서 하게 되면 똑같은 개수만큼 이 슬라이드 개수만큼 인포그래픽도 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디자인에 와서 여기에 머터리얼 재질 중에서 만약에 메탈 말고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아까 저 종이 찢어진 거 있는 거 그런 거 좋아 보이던데 뭘 해볼까? 좀 따뜻한 느낌이면서 이거 해볼까? 솜사탕?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슬라이드 프롬프트를 복사했어. 그것도 노트북 LM용이었어요. 노트북 LM용의 슬라이드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젠스팍으로 왔어요. 젠스팍에서 아까 슬라이드로 갔잖아요. 슬라이드로 왔어요. 비용이 덜 들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노트북 LM의 미래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AI 과연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나? 있나라는 주제로 제안서 만들어줘. 이렇게 썼는데 그 가이드를 컨트롤 V를 했어.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위에다가 주제를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노트북 LM에 들어가야 될 이 프롬프트를 넣었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나서 제가 아까처럼 똑같이 실행을 했어. 여기에 그 쉽게 말하면 프롬프트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요청을 한 거고, 자, 그러면서 작업해서 시작을 하죠. 얘는 몇 페이지로 나올까요? 7페이지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7페이지가 기본으로 적혀 있었잖아요. 페이지 수는. 내가 고치진 않았으니까. 조금은 딱딱해 보이고 정형화된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의 제안서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 넣었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럼 노트북 LM에 만든 자료를 프롬프트란다. 그 만든 제안서를 아예 이미지로 된 걸 불러와서 여기다 해도 되겠죠. 그거를 참고해서 넣고 만들어도 되는 거지만, 지금부터 아예 자료조사부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노트북에 자료조사된 내용만 참고를 하고, 디자인은 그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900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든, 여기 있는 제안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짬뽕을 하든,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너무너무 저도 궁금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몇 분이나 걸릴까요?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의 핵심은 이 자료가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발전시켜서 지금은 인포그래픽 되고, 얘 다 되고, 다 되는 거지만, 이걸 더 발전시켜서 제가 자판기처럼 그냥 띡띡띡띡띡 몇 개 누르면 제안서가 짱 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발전시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이것저것 LMM 서비스들을 쓰는데 막상 써보면 이상하리만큼 그냥 조금이라도 감성적이고 마음에 드는 건 젠스파크일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추종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젠스팍을. 자,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만들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뭘 만들었을까? 들어간 이제 이미지와 쓸 것들을 만들고 있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쪽에서 완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네.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제목인가 봐요. 그리고 저 뒤에 흐리게 이미지가 있어요. 반투명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이미지도 나노바나나 프로를 만들잖아요. 젠스파키 그런 거 잘하니까. 이미지를 전체에 깔려고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텍스트를 추가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출을. 이런 느낌으로. 이 이미지는 다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려고 만든 것이고 그러면서 HTML 코딩으로 보면 둥둥둥 뜨는 느낌으로 되는 거고 여기 글자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결론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서 내보내기가 되는 거고 내보내기가 되면 우리가 제안서로 해서 PPT나 PDF나 슬라이드로 저장이 되니 당연히 분리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다 만들어 봤거든요. GPT나 엉망이에요, 엉망. 완성되는 느낌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젠스팍을 싫어할 수가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시간이 없는데 여기까지는 해봤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그걸 잘 사용을 해서 노트북 LM에다가 넣고 간결하게 만드시는 건 만드셔라. 만들고 나서 그 이미지랑 그 텍스트가 분리되는 건 아직은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분리할 수는 있다. 어떻게? PDF로 한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데를 가져가면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들처럼 똑같은 거가 완벽하게 분류돼서 나오는 방법은 제미나이나 이런 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만들 때부터 조금 더 다르게 만들고 싶고 활용하기 좋도록 만들려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프롬프트를 가져다 쓰고 기본적인 컨텐츠 내용은 조사를 시켜서 이런 젠스팍 같은 데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에 오른쪽에 좀 숫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7 중에 네 번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이 안에 있던 프롬프트 7페이지가 먹힌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젠스팍 아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7번까지 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끝내고 싶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혹시 프로그램은 쉽게 말하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만 제가 드리거든요. 이거 첫 번째 거는 원래 오늘 나눠드리려던 기본 과정. 이 VVIP는 아껴서 쓰시고요. VIP라든 거는 평소에 그냥 편하게 쓰시고 잘 활용들 해주시고 이 VVIP에도 아까 그 VVIP에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 디자이너 7가지라든가 기업 14가지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패턴이나 지금 제가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VVIP도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 여기에 가가지고 못했다. 7번까지 나왔잖아요. 내보내기 되고요.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해서 PPT로 내보내기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가 많은 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유아스러운 걸 했으니까.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면 이제 과연 이미지랑 얘네들이 분리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다운로드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했고요. 저장은 됐으니까 얘를 가지고 바탕화면으로 넘어가서 열어서 일단은 이제 이미지랑 분류가 되어 있는지 가려서 안 보였네요. 편집 사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여 보면 이미지와 뭐 거기를 감싸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죠. 색깔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글씨도 분류가 돼 있고 가능은 하죠. 예를 들어서 얘다.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류돼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PDF 문서 보듯이 똑같이 보시면 되죠. 이렇게 뭐다 요소마다 다 있으니까 이러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자체에서 동그랗게 만드는 아마 마스크 같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될 것 같고요. 다 들어와서 가능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노트북 LM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조만간 이미지와 텍스트는 분리가 될 것이다. 그때가 돼도 제가 지금 만들어드린 그 자동 프롬프트들은 용도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긴 했지만 여기까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더 발전되는 것들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또 알려드리고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